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같이 국교과사처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네. 책 가져올게요. 네네. 그러면 제가 잠깐 녹화 중지했다가, 네. 수라미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기 제 책을 보시면, 그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제가 한번, 나답게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해가지고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어져서. 결국에는 나답게 쓰는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기 채팅창에다가 일단 이거 책 보시지 마시고, 나답게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답게 산다. 나답게 글을 쓴다. 나답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나답게 글을 쓰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할까요? 랄랄라님. 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알아야 돼. 맞아요. 그러면 랄랄라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누구신 것 같아요? 음, 저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네. 누구일까?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것을 답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음, 나는 네. 누구일까? 오늘 그 학교에서 그 교사 밴드가 있었어요. 그 음악 밴드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합주 연습을 하는데 제가 올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음악을 뭐 계속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피아노 조금 쳤던 걸로. 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막 연습해야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근데 어쨌든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래도 받았고 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 부르고 이게 뭐 악기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글쓰기 카페에서 대학 때 다시 가면 정말 음악에 한번 푹 빠져서 내 인생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글을 쓰고 왔거든요. 오늘요? 예, 오늘 이제 예, 오후에. 근데 그 순간 오늘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막 드럼을 치고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어쨌든 동아리 느낌인 거예요. 대학교 때 그 음악 동아리 느낌 다시 제가 받으면서 그 어떻게 해도 비울 수 없는 그런 좀 복잡한 감정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런 거 음악적인 재능보다도 어, 예, 그걸 좋아하는 거. 그게 가장 최근에 나. 예. 음악을 좋아하는 나. 예. 공명이 됐네요, 저랑. 아, 제가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 노래를 이제 블로그에 자주 틀어놓고 음, 그 랄랄라 님도 동요를 이렇게 틀어놓으시거나 가요를 틀어놓으신 그게 이제 마음이 닿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고 랄랄라 님께도 갖고 계신 음악을 좋아하는 나가 있을 수 있죠. 너무 그리고 그 나는 수많은 저는 나라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나의 여러 가지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집의 나열. 이 세상의 수집의 나열들을 내가 어떤 그릇 안에다 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 그릇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빈 종이에 그릇을 하나 만드시고요.
제가 돈그릇 잡고 할머니 좋아하니까 잠재의식을 좋아하는 나. 이거는 진짜 직업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 이것도 아닌 이렇게 직장과 상관없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빈 공간에 음악을 좋아하는 나. 음악을 통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음악 할 때 어떤 순간을 좋아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음악을 하는 행위보다 듣는 행위를 더 좋아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나를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알아갈 때 그게 이제 더 내가 더 선명해지는 거기는 하고 그 모습이 떠오르신 음악을 듣고 특히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이렇게 떠오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더 색깔이 분명해지게 나오겠죠. 어떤 음악의 장르를 좋아하는지, 재즈? 아니면 악기 중에서도 피아노? 말고 뭐, 클래식 기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랄랄라님께 여쭤봤는데, 혹시 수라면님도 나라는 사람이, 수라면님은 제가 그래야 우리가 항상 보지만, 이제 장대 지도사님이시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아, 저 대구 내려가요. 6월 달에. 5월 30일 날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진주로 올라오고, 오늘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어제 것도 야영 원장님 글이랑 너무 신기한 게 우리 학원방에서 하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아, 이거는 어떻게 이거 통합시켜서 학원방에 있던 내용과 글쓰기랑 그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거를 통합해서 글을 어떻게 좀 잘 쓰고 싶다 보니까 이게 잘 쓰고 싶다 보면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꾸 어제 글감이 잘 안 떠올라서 아무것도 안 돼서 못했는데 수라면님은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나를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누구신 것 같아요? 대화 가능하실까요? 어려우신가 보다. 주, 주무신, 아, 자유로운 영혼. 오! 우리 다 여자, 저는 맨날 자유로운 영혼. 저 오늘 자유인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 맞아요. 구속받기 싫어하는, 이해갑니다. 근데 이거를 또 명쾌하게, 원래 보통 자유로운 영혼이랑 오늘 얘기할 때 보통 처음 만나는 인연, 이렇게 저희 이런 스터디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수업할 때는 없으신데, 수라면님 글을 보면 되게 솔직하고 분명하신 어떤 생각이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을 때가 있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시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 우리, 너무 신기합니다. 우린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저도 종이 하나 갖고 왔어요. 너무 영감이 막 떠올라서. 랄랄라님 노래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저도 이렇게 해서 배우거든요. 상상을 많이 한다. 근데 이게 질문이 있는데, 랄랄라님도 이 생각을 하시죠? 상상을 많이 한다. 혹시 구속받기 싫어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자유로운 영혼다. 이게요, 저희 모임에 결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한다. 네, 이것도. 그리고 제 모임 중에, 천주교이신 분이 좀 많으세요. 올리브님, 맑음님, 다 성당명이세요. 저도 성당 사실 냉담자긴 한데, 체칠리아 이름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전부 다, 외가, 친가 전부 다 선주교예요. 저만 빼고. 저만 약간 청개구리처럼? 네. 네. 이게 참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소름 돋아가지고. 맑음님은 간호사신데, 올리브님은 이제 빵집 사장님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 재미있는 어떤 또 신기한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 글 보면서 참 저도 잘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맑음님은 어떤
직업이나 뭐 이런 걸 빼시고 말금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타이핑 쳐서 얘기해 주시고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금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왠지 말금님 이야기 가능하실지. 어려우실까요? 네. 그러면은 채팅창으로 말금님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까 이제 한번 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책을 같이 보는 거예요.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종이책이 다 오셨잖아요. 오늘 나답게 쓰는 글쓰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쪽 페이지 아직 안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 겨울에 실제로 2023년에 이제 제가 두 가지 브랜딩 글쓰기랑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으신 분들도 오시고, 이 모임하고 또 다르게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글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이분들은 이제 진짜로 뭔가 수익화까지 아니면 나라는 브랜드를 되게 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의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들이 세 분의 제가 공통점을 올렸는데, 약사님이 실제로 두 분의 약사님이 브랜딩을 하나 만드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드셔서 했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두 분 다 꿈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꿈이에요. 약사로 이렇게 한 곳에 상주해서 사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셔서 이제 노마드의 삶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움직이는 어떤 약사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싶다고. 근데 대부분 글이 발행 글이 질병에 관한 정보 또는 질병 치료약, 제품을 홍보한 약으로 다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회수는 꽤 높으셨는데 다 이런 약 정보밖에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필사를 매일 필사만 적어서 올렸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필사 모임을 저랑 이제 같이 지금 한번 올려보자 했었어 올렸는데 필사한 거 사진 찍고 그냥 자기가 필사한 것만 올리셨던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관련된 뉴스만 계속 똑같이 부동산으로 스크랩만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직업인 업, 직업. 직업으로서 직장이거나 직업으로서 어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어떤 그 어떤 것들을 정체성이 모호한 나라는 사람이 나답게 쓰지 않은 글인 거죠. 외부에 있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쓴 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답게 쓰는 글은 실은 지금 저희 모임에 쓰신 분들은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껍질? 뭐, 예를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좀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과학 선생님이신데, 과학 선생님 얘기로서도 얘기를 채우시지만, 개인 얘기 스토리도 되게 많이 적으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내용도 적으시면서도, 집안에 있었던 아이들, 자기 자녀들 사진도 얼굴 쫙 올리시고, 아이들 식단 반찬부터까지 쫙 올리시는 이제 윤정 쌤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학교 삶과 자기의 삶을 다 공개적으로 내세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일기와 관련된 글을 우리 모임 분들이 인증일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의 본연의 이 본질, 나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본질과 내면을 쓰기 위해 저는 여기 지금 오신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과거의 회상의 추억, 과거의 기억의 추억에서 조금 내가 이거를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은 실은 어떻게 보면, 챗GPT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해달라고 약사의 약 홍보를 하는 건 챗GPT로도 가능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서 적는 건 챗GPT가 할 수 없는 글을 쓰시는 거나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기록용으로도 의미가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벗어나서, 진짜 브랜딩을 하고 싶다.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원래 심리학 공부를 좋아했어요.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심리학하고 철학.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인간은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 심리를 알고 싶어서 또 궁금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가, 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이제 학교에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아이들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학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는 대학교 때는 제 심리가 너무 내면의 심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심리학도 했지만 철학도 했지만 그 정신분석학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이트랑 융의 무의식 세계의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실은 그 정신분석학이랑 심리학의 단계가 이제 프로이트가 갔다가 이제 프로이트 갔다가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지은 이렇게 심리학 단계로 전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음, 과거의 무의식에 너무 갇혀 있지 마. 감정이라는 거는 너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막 화가 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친한 어떤 선생님 다른 어떤 어른한테 전화가 왔을 땐 제가 공손하게 전화를 받는 건 동시에 화가 났지만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순간 이 사람한테 공손하게 받은 건 감정을 선택한 거잖아 하면서 이제 아들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저는 그 융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다. 인간이 과거에 어떤 예를 들자면 그 트라우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감정을 PMS 증후군인가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을 못 견뎌서 자꾸 과거 속에서 이게 헤어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감정을 지우거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되게 쉽지 않다. 근데 글쓰기가 이거랑 심리랑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글쓰기 주제에 이게 있어요. 치유의 심리를 한 글쓰기가 있어요. 근데 제 글쓰기나 여러분이 쓰시는 글은 어떻게 보면 가끔 내면의 치유를 위해 쓰실 때도 있다고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말구님이나 수랑님, 올리브님이나 랄랄라님 요즘에 랄랄라님 글 많이 보면 이제 제 걸 피드백 해주시는 강의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약간 좀 저도 스스로 모르게 치유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맑은님이 너무 힘들었던 삶에 대해 얘기하다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 글을 볼 때 제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같이 우리가 스타트를 시작했고, 근데 사람이 글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그것만큼 뿌듯한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지금은 아직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밝히는 게 너무 어렵지만, 어,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글을 찾거든요. 인간은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필요로 의해 찾는데, 제가 글을 써보면서 정말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제 아픔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또 글을 조회수가 많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었을 때 이야기나, 고통스러운 어떤 저희 아들이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조회수가 진짜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눈 한쪽이 각막이 다 찢어졌던 이렇게 좀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아픈 일원이 있을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고 공감수도 이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화나 게임할 때 하는 자발적인 컨텐츠도 있었지만 글이 재밌는 글도 있고 저희 모임의 이제 특징은 이제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글을 여러 번 보면서 내 글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소비를 하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이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 글에 자기가 또 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글이 있다면 내 글을 읽어주는 구독자가 조금 더 많아지면 좋다. 이런 구독자를 많이 좀 내 글을 이어주고 내 글을 봐주는 이웃 수를 추가하거나 그런 이웃들과의 어떤 수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내 글을 봐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제 책은 퍼스널 브랜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는 사람, 그냥 본질적인 지금 내 존재의 나라는 사람이 내 이름 석자가 아까 이제 권, 아까 수라메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고요? 권연호 님이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 이름 석자가, 그냥 좀, 뭐랄까, 내 이름 석자가 그냥 명품처럼, 아, 병품처럼 브랜드. 권윤호라는 내 이름은 되게 가치가 있어. 그냥 스스로가 매일 자기에게 물을 주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씨앗을 품어주거나 나를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하루에 아침에 시작해서 뭐 거울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의식일 수 있는데 오늘 선호영료가 빚이 200억인데 그걸 다 갚으셨더라고요. 그 당시 때 결혼했을 때 빚이 1,750만 원에서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번 현재 시기에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00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자기 스스로 나를 남의 거 보지 말고 누구랑도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한 대접이나 나를 챙기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이나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나는 브랜드야. 나는 명품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의 씨앗을 자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온전히 믿으시고 나는 그렇게 칭찬받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라고 하지만 어, 과거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되게 시험되는 어떤 행위를 누군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가 내 상황 앞에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언어의 힘을 줘서 오히려 좋아. 내가 이 지금 나에게 겪은 시련과 어떤 도전적인 나의 시험되는 과제를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계속 물의 씨앗을 주시면 그 아이의 마음에 내가 휘둘릴 것인가. 아까 랄랄라님, 그 상대방에게 내 그 마음을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을 가장 잘 잡아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렇게 포용하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더 강할 것인가? 이 마음의 추를 잘 잡는 게 언어에서부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서 좀 잘 다지시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음에 글 쓰실 때 내면이지만 여기 59페이지에 보자면 저희 분들은 다행히도 58페이지 밑에 뭐 챌린지 인증, 미라클 모니, 퍼스널 이렇게 경제신문 요약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셔서 딱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나라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 여러분들의 관점이 드러난 생각. 어, 여러분들의 관점이 항상 관점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데 관점을 항상 적으시는 글을 적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관점이 있는 글을 항상 저는 제가 예전에 1년 내내 고민했었던 글쓰기는 실은 관점에 대한 글쓰기였어요. 그만큼 그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게 관점인데 제가 이거 글 하나 공유를 읽어드릴게요. 신수정
님이라고 기업인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제가 공유를 하나. 이분도 이제 관점에 대해서, 네, 권윤우 님이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이, 이 관점은, 실은 부에 관한 관점이에요. 부에 관한 관점인데, 지금 이게, 음, 지금 많이 있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한 관점인데, 예를 들자면, 결국엔 투자자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마인드. 누군가는 챗GPT를 사용해서 챗GPT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투자자다. 이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어떤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보일러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자기 회사를 통해 물건을 가장 많이 사가는 기업을 조사해서 그 기업을 주식을 샀다. 그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그 해에 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갔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인드는 분명, 모든 회사원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저 기업이 우리 회사에 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갔으니까 돈이 많을 거라는 예측을 통해 그 부를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당신은 지금 어느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관점이 실은 내 삶의 방향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어떤 길을 뻗어나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걸 저희가 그 같이 다음 주에 이하영 원장님 영상으로 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돈에 대한 관점이 대부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돈은 결핍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한 어떤 걸 이게 가치를 심어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와 풍요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제 심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문장이 되게 멋진 말이지만 내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지만 세상의 잔고는 늘어난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어,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선업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걸 덕 쌓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보시라는 개념이긴 한데 저는 약간 얘가 믿을 좀 믿져서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약에 이제 돌볼 때도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선업을 쌓아주면 그 업이 돌고 돌아서 어떤 나에게 되게 좋은 운운의 기회를 가져주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닌데 실은 마지막 이하영 선생님이 쓰레기 하나 줍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일본인 야구 선수 중에 어,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그 일본인 야구 선수 중에 연봉 되게 높은 기억이 안 나. 그분도 이제 쓰레기를 야구장에서 줍거든요. 오타니 혹시 아세요? 쓰레기 줍는? 야구장에서 쓰레기 줍는 오타니 선수? 네.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라고, 어, 오타니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이거 제가 지금 캡처해가지고 저희 카페에다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카페가 아니라 저희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길가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전부 다 줍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게 뭐가 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 저는
어, 이 오타니가 하는 말이 더 이제 또 저기 되게 와닿았던 게 다른 사람의 운을, 다른 사람의 운을 줍는다고 해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저는 이 행위를 좀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누군가의, 누군가의 무심코 버린 운을 내가, 아니,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줍는 행위다 이런 것도 같이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재밌게 부, 부에 대해서 좀 저는 재밌게 얘기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그 운이라는 게 운을 상승시키고 운이라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운이라는 게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청소 태도 독서 긍정적 사고 물건 소중히 쓰고 제가 이런 걸로 정말 뭐 별건 아니지만 좀 그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한번 그 궁금하신 오타니 쇼헤이 한번 찾아서 보셔도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사람의 마인드가 이분이 돈을 진짜 많이 벌긴 하거든요. 내 태도가 결국 내 자산이고 내가 스스로가 명품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무실 때 잠재의식에 나는 명품으로 빛나는 사람이야. 명품처럼 내 내면은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물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각자의 좋은 언어의 긍정 언어가 한 1만 번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만 번 정도, 아니면 뭐 반드시 잘 된 운명이다. 이렇게 1만 번 정도 이렇게 나에게 계속 잠재의식에 깊이 이렇게 나에게 새겨지면 글도 더 좋은 글도 나오고 내 무의식이 더 많이 정화되니까 그런 에너지도 더 좋은 글이 나오실 수 있을 거다. 59페이지에 독창성 있는 글을 적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글은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어떤 독창성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독창성 있는 글을 적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 보면 또 제가 얘기했는데, 나만이 가진 시선과 관점과 스토리, 그다음에 통찰력, 나만이 가진 시선. 예를 들자면 누군가는 똑같은 빵을 봤는데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봤는데 누구는 빵의 어떤 빵의 냄새에 대해서만 관점을 적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 빵집에서는 주로 뭐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갈릭 브레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마늘 냄새 향이 강하다. 마늘 어떤 향으로의 관점을 얘기하면 그건 어쩌면 조향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관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쓰면 그 사람의 글이 더 특별해지는. 제가 썼던 글이 어떤 특별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글에 어떤 뭔가 끌림이 있으셔서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어, 랄랄라님은 제 글에 혹시 어떤 글에 끌림이 가장 많으셨어요? 제가 글을 포스팅할 때마다 어떤 분은 제 모임에 들어오신 분이 주식 얘기가 다른 얘기보다 주식 얘기가 가장 많이 끌리셔서 이제 주식 투자 때문에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식 얘기가 가장 끌렸다 이 얘기를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날랄라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가장 끌린다. 좀 교사의 이야기? 처음에는 네, 제가 좀 꽤 됐을 거예요. 글을 읽은 지는 네, 휴직 계실 때 읽었던 것 같아요. 12년,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좀 무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음, 어, 그러니까 그 좀 호기심 많고 그 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아이들한테 그 입시 지도처럼 해서 그 음대 네네. 보내고, 네, 맞아요. 예, 되게 옛날에 썼던 글인데. 그래서 그 이제 상도 받고 무슨 위원, 무슨, 네네네. 예. 어, 근데 되게 이걸 드러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예. 그리고
음. 음.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세금 이야기 기억났어요. 아, 겸직해서 뭔가 하여튼 뭐 해서 세금 이야기를 네. 한번 쓰신 아, 세금. 네. 감사인가? 네. 아니 뭐 그것인데 이 교사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아, 계속 보면서 이걸 벗어나네? 근데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저는 뭐 모집을 했었어요. 뭐 처음으로 돈그릇? 그 아, 네네. 방탄 렌즈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제가 전자책을 안 읽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아, 그렇게 어렵네. 네. 느껴지셨구나. 그래서 네네. 되게 좀, 어, 이제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 계속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마당을 아, 나갔잖아요. 아, 마당을 나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음, 포부를 펼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어떤 플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뭐 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잘 모르고, 음, 그러니까, 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고, 네,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학원방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게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어지고, 네, 뭐지?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네, 처음에는 무슨 팁을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돈 버는 팁.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어디를 이렇게 뭐 하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주식 뭘 사면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그런 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글 속에 약간 정신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학원방을 합류해 보겠다. 그러고 들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 맞다, 기억나요. 네, 네, 제가 너무 많아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네, 웃긴 거예요. 저는 이걸 떨어져.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스토리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더 간절했고 이제 지난 겨울부터 제가 이제 아, 같이 네네. 학원방에 갔는데 음, 어 그 자신의 전용 구장을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음,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은 근데 네, 제가 지혜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마당을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어,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아, 있는데, 언젠가 또 마당을 나가겠죠? 나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음, 게, 그게 나의 모습일 거고, 이 마당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럼 나도 음, 마당을 떠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필요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을,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자꾸.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음, 아, 충분히 공감됩니다. 네. 그리고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네. 뭐,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신다면, 좋아하는 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아서, 진짜 좋아하는 건 결국은 끝까지 하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게 찾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라는 것을. 그래서 랄랄라님이 좋아하시는 게 음악, 그리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하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 시즌에 돈크루즈 이제 1년으로 할까 하는데, 실은 돈크루트에서 지금, 야, 실은 우리 좀 즐겁게 살기 위해, 돈크루 식구분들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성과 발표로 음악 발표회 합창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 너무 멋지지 않냐? 자기의 돈 성장 얘기와 티셔츠 입고 우리 합창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좀 재밌게 음악으로도 좀 합창으로 모이던지 춤추며 살자 했더니 제 모임 계신 분들이 원래 다 진지하세요. 삶에 대해 고찰도 너무 많고 고통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난 싫다. 이제 나 더 이상 그 진지하고 싶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돈 모을 때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맨날 이렇게 메마른 얘기하는 거 재밌게 하려고는 하지만 어? 이왕 투자하고 메마른 감정에서 좀 음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나? 1년에 한 번씩 돈 콘서트 열어서 그리고 맨날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자수성가 얘기만 나오는데 진짜 딱 3천만 원 어떻게 벌었는지 일반 사람들한테 진짜 그냥 생 날것으로 돈을 보통 사람들이 돈 버는 얘기는 왜 세상에 안 나오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성과 발표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독공부를 이렇게 좀 열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그래서 돈크루 식구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 바람이 사실 제 꿈이에요. 오늘 이거 적어놔야겠다. 녹화돼 있으니까 다음번 들을 때 한 번 더. 제 꿈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제 모임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돈을 쌓아서 한 번도 돈을 못 모으셨다가 처음으로 이제 1,000만 원 모아보셨고 1,000만 원을 모으셨고 이제 3,000만 원 모으시고 이제 주식도 한 개 사보시 그런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 실패도 어떻게 많이 했고 그럼 돈으로 1년에 3천. 그래서 1억을 한번, 나의 1억 모아본 이야기. 각자 1억 모으는 이야기는 다 다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왜 우리는 똑같이 뭔가 해야 돼. 대한민국 한때 부동산 붐이 불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가 좀 부동산이 좀 강한 편인 게 이제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도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게 스마트폰이나 앱으로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무조건 좀 어떤 틀과 고정관념을 저는 항상 탈출하자, 깨자, 틀을 깨자 매일 머릿속에 틀 깨기, 틀 깨기, 틀 깨기 이렇게 틀 깨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 계신 분들은 아마 틀을 깨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 독창성이 너무 있어야 되고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밑에 제가 빨간색 거 59페이지에 빨간색깔 라이프 블로그 캠페인 하는데 밑에 여기 있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대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블로그에 기록해 보자. 이게 저는 브랜딩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건 그 외에 다수들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 말고, 진짜 나만의 길, 나만의 경험, 나만의 유일무이한 스토리가 결국 나에게 있어 하나의 자산과 같은 스토리다. 그리고 그거를 쓸 때는 진정성 있게 진실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영만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유영만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알면 거짓이 담겨질 수 있지만 느낌은 정직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랄랄라님 얘기했듯이 무모하다. 가능할까? 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이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오감을 넘어 육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나 이제 고작 3년이고, 이제 내가 뭐 1년씩 또 쌓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이야기가 더 진실성을 묻어날 것이며
진정성이 더 생길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 상황에서 힘듦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들도 다 그냥 고민 기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수라메님도 그런 기록을 진실성 있게 기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니까 제 진실의 어떤 약점이나 아픔을 공유할 때 진짜 공감을 많이 사기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고 그게 이제 결국 세 번째 나의 스토리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 여기 보면 스토리는 결국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 여기 보면 빨간색 부분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스토리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이제 그게 정말 뭐랄까요? 진짜 폭풍 같은 에너지를 담겨져 있는 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글을 쓸 수 뭐가 있을까 이렇게 먼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를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조금 남다른 생각을 해야 그래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글을 쓰고 어, 그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너 너무 무모하다.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또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제가 이제 그거를 해내니까, 같이 입증이 되니까, 결국에 이제 부모님도 믿어주시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브랜딩을 하시고 싶거나, 그리고 아직은 내가 뭐, 두려워서 못 쓰겠다 하시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시는 연습으로 조금 역설적이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글을 적으면 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도 있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 되나? 근데 이거는 내 마음에 이걸 진실성 있게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면은 그게 딱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양유진 님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제, 좀 특이한 게 교정기 끼고서 그 되게 단칸방 되게 학창 시절에서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작게 대학교 원룸 자취방에서부터 유튜브랑 틱톡을 시작해서 100만은 이미 넘으셨고 정말 아침부터 8시까지 컨텐츠만 생산하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진짜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제 모임에 있으신 분들은 아주 지극히 이제 되게 진지하시고 매너나 이렇게 이런 예의나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바라보시는 어떤 성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게 여러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약간 빵 먹다 살찐 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자 너무 신나게 즐겁게 하면서 이제 MZ 세대들이 자주 얘기하는 언어나 은어 같은 거 쓰면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도 요즘 갖고 싶다.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다운 삶, 앞으로 미래에 한 3년 뒤에 나다운 삶은 어떤 게 있으실지 한 문장으로 한번 미래에 나는 3년 뒤쯤엔 나다운 삶은 뭐가 있을까? 아까 수라맨 랄랄라님 음악하는 삶이라고 하셨었고 수라미님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혹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꾸준히 나의 어떤 음악을 계속 하고 계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랄랄라님은 어떠세요? 3년 뒤, 나의, 음, 네. 예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멋있어요. 네. 그, 어, 최근에 이하영 그 원장님 영상 네. 보내주셔서 그 음. 약간 8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뭔가가 뭐, 네.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음, 이제 제가 좀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싸이랑 아이유랑 부르는 어땠을까 노래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던 일들을 8년간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내 삶은.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어, 그렇게 흐지부지 하려면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음, 발만 담그고 음, 있는 것조차도 약간 뭐라 할까? 음, 게으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그냥 그거를 도중에 다 멈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음, 발만 담그고 그냥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뭐 이런 게 네,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뭐 그러니까 이조저도 아니면 뭐하러 해?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유 그냥 접고 뭐 또 다른 걸 또 음, 찾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그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음, 이거를 뭐 실력이 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걸 꾸준히 가져가는 거게 제가 음,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가도 되게 못하거든요. 음, 정말 요가원에서 정말 그 제일 마지막에 그런 이제 음, 근데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3년 뒤에 뭐 밴드도 할 거고 제일 뭐 연습해서 못하지만 뭐 할 거고 음악도 저기 뭐지 글쓰기도 하고 있을 거고 그림도 그리고 있을 거고 그냥 예술할 거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예술하실 것 같아요. 어, 어, 네. 진짜, 뭐랄까, 어, 지금 제가 톡방에 그 보낸 거 보셨어요? 톡방에?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봤, 예전에, 75세에 시작했지만, 예,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보시면, 75세에 시작했지만, 국민화가가 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뭐라도 이렇게 7년, 8년이 되면 나오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하시되, 음악을 예술인으로, 종합예술인으로 살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지금 그래서 또 같이 저랑 학원 하셨는데, 미술 화실을 구하셨어요. 서- 미- 지금 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기가 그림 좋아하는 걸 알게 되셔서 화실을 구하셔서 자기만의 화실을 만드시고 작가전을, 선생님도 작가가 계시잖아요. 작가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할까가 아니라 하면 되지. 뭐. 그냥 꾸준히 내 그림을 그리고 내 작품을 나 스스로 일단 만족하는 걸 만들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서 노래든 무엇이든 꾸준히 그냥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년 뒤 예술인의 삶이 말이 시가 돼서 그게 삶으로 펼쳐지시길 응원합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다음으로 수라메리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수라메리님은 3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지금도 이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새로운 삶을 또 나가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뭔가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음, 한번 톡으로 주시면, 네. 음, 저는 이게 미래를 잘 그려보지는 못한데 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음, 예, 어, 글로 올리자면 이건데 음. 어, 이게 이게 목표인데 하고 싶은 건데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미뤄두면서 이걸 목표로 예,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우와, 진짜
멋있어요. 저희가 이거 스크랩 해야겠어요. 이거 저희 톡방에다 올려도 돼요? 진짜 멋있다. 아, 그래서 수라미님 그 블로그에 살사 클럽 이미 그게 있으신 거구나. 네. 제가 설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설사는 세계적인 그거예요. 지금은 바차타가 대세긴 한데 어쨌든 라틴 소셜 음, 댄스라는 건데 이 춤을 배우면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떤 파트너하고도 신호를 배우면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다는 매력적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음. 아, 진짜 멋있으십니다. 예, 기타도 다시 치고 싶은데 음, 음, 기타를 독학을 했기 때문에 늘지를 않아요. 음, 음, 꾸준히 하면 조금씩 느는데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지금 이 직장에 있으면서 연습을 한 1년 가까이는 연습하다가 또 반년 안 하다가 또 조금 음, 하다가 안 하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은 이제 기타 연습도 해서 저도 음, 기타도 쳐보고 음. 요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음악 듣는 오,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클래식을 몰라요. 모르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아, 소름. 아, 소름 돋아. 네네네. 네, 클래식은 우리가 광고나 이런데 그 친숙한 음악 중에 클래식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데 이 클래식 음악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지 해설해주는 그 라디오 클래식 네, 채널 KBS 클래식 음, 거기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듣긴 하거든요. 아, 통했나 봐. 저 다음번에 만약에 글쓰기 열면, 아, 이렇게 글쓰기 말고, 클래식 음악, 제가 전공이 클래식 음악이니까,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을 좀 넣고, 예술을 좀 향유하는 글쓰기를 만들어 볼까? 맞아요. 예술이 삶에 영향을 많이 좀 끼치긴 해요. 네, 힘을 그렇게 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원동력이 된다고. 제가 요즘에는 입관할 때 음악을 좀 많이 넣거든요. 지금은 경음악을 냈는데 생각 중이에요. 다른 음악으로 좀 바꿔볼까. 예, 이게 그 선교님들이 음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반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상태에서 그, 그 입관식에서 그 고인을 대하는 태도하고 잔잔한 음악이 깔렸을 때하고 태도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감정적인 변화도 크고 그런 것도 캐치하고 있고요. 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 나름대로. 감사하네요. 예. 근데, 아, 딱 뭔가 가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적고 배우고 하는 게, 오늘 상상을 많이 하고 음악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클래식 음악과 이거 살사 클럽 다니면 살사 춤 추는 게 꿈이시라고 하는데 아, 그 꿈이 말로 매일매일 그냥 되새이면서 상상하시면요. 그 꿈이 펼쳐지실 거예요. 맞아요. 믿으면. 네. 제가 시크릿을 10년 전에 그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너무 좋아해서 대박! 네. 지혜님을 딱 만나고 이분 어쩐지 시크릿을 좀 많이 접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이런, 했었거든요. 글을 저 보면서도 지금 이 예. 삶이 시크릿 삶이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네. 너무 아직까지는 소름. 좀 네. 네, 답답한 부분들이 마음이 이제 있죠. 조금씩 네. 이제 해소되고 있긴 해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다른 종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요. 저는 증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증산도.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음, 예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증산도를 했고 지금은 그 도장에 안 나간 지 꽤 오래됐는데 30대 초반까지
예, 음,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정산도를 했었고, 아직도 혼자서는 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기준이 되는 모토가 이제 회원 상생 원시 반본이라는 게 시크릿하고 너무 많이 닮아져 있는 거예요. 남 잘 되게 하는 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중산도에서는.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된다는 게 모토예요. 상생. 근데 그거 모든 네. 시크릿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까르마 법칙 그다음에 모든 그 서양에서 종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네. 맞아요. 성경에서도 황금을 네, 얘기를.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 음, 그 내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 저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대접받고 싶은 걸 제가 실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계속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에도 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언어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뭐가 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메아리를 받고 싶지만 아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못 받는다면 요즘엔 그게 다 못 받아도 그게 있더라고. 선한 영향력을 못 받아도 어, 그거를 끊으면 그거를 기대하는 거를 계속 끊고 그냥 계속 주다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업으로 뭔가가 이렇게 다시 나에게 선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계속 주는 것만 이게 세도나 마음혁명에서도 나오는 거긴 해서 지금 더 이번 모임 때 제가 매일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 말고 사랑을 주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자.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내 물 안에 항아리가 자꾸 차오르다가도 이렇게 물 밑독이 빠지더라고요. 자꾸 사랑받고 싶은 게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욕구도 끊어버리고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사랑받을 때 줄 때. 근데 증산도도 그런 메커니즘이라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희가 이분이 모인 또, 이름이 네. 이유가 있네요. 회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원을 풀어야 된다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원한, 답답함, 그걸 풀어야 결국 일이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네. 까르마를 풀어야 한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업을 풀어야 네. 한다고. 내 안에 맞아요. 네. 미해결된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에 그래서, 것도 있지만은 타인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원한들이 가득 차 있다고 보거든요. 원한들이, 네. 음, 원혼들, 원혼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다 풀어야지 세상이. 맞아요. 네. 저는 그렇구나.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장례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억울하게 아,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음, 그런 그렇군요. 것들, 네, 안타깝게 음, 여기저기서 그런 것도 풀어드려야 되고. 음, 원시반본,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야, 자연은 뭐, 자연도 그렇지, 무의하라고도 하지만은, 결국엔 자연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맞아요. 저 네. 음. 노자의 철학을 저도 좋아해서, 네, 맞아요. 무의이화, 예, 예. 노자는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라고 했고, 이 증산도에서는 무의이화라고 하는데, 음, 이치대로 무의가 우주의 맞아요. 음, 예, 생량 염장이라고 이 음, 사계절로 돌아가는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음, 너무 많이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한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다고 음,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오시면 제가 책을 2권 지금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음. 지혜님께. 네. 네, 한번 와, 읽어봐 주시면. 네. 네. 어, 좋네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려요. 다른 마지막 공부하고 마무리 같이 한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실은 정말 이게 제가 안 믿었었는데, 아, 이렇게 선한 업을 쌓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나에게 오고, 좋은, 기회가 오고, 내 부의 풍요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쪽 머리로 내가 방향이 돌아간다는 것도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 이게 내가 그 알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험을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까 8년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이 아마 눈앞에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쓰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종교 얘기 진짜 많이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근데 왜 오늘 좀 뭔가 오늘 좀 철학 얘기네요. 철학적인 얘기기도 하고 종교의 다양성? 저는 사실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거든요. 어떤 종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다 뭐 아까 등산 들어가셨지만 뭐 불교, 뭐 원불교 뭐 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내 안에 나의만의 것을 밤에 좀 아까 그 상상하시면서 주무시고 내 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끄집어내서 난 어떤 예술인이 될 거야.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떤 음악을 노래하고 싶어. 나는 어떤 세계 여행 중에 어디로 살사 클럽을 다니실 건지 미리 지금 세계 여행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 여행을 다니실지. 사실 저는 올해 파리를 너무 가고 싶어서 파리 여행을 혼자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시는 아주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 연습이 첫 번째가 시크릿 책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자동차 주차장에 내 자리가 있는지.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끌어당김이 시작은. 주차장에 내 자리가 있어. 한 자리는 내 자리야. 근데 저는 그게 이제 3년 되니까 러시아 가실 수 있죠. 아, 근데 러시아 지금 좀 전쟁 있으시니까. 예. 음.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쌀쌀을 칠 수 있는 나라로 한번 가보시길 여행 가시면서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수란매니님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음악이 있는 뭔가 모임을 하나 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하고 글쓰기를 같이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